산불 그리고 지금 인천 부평의 롯데시네마 불과 관련해서 저희 자세한 소식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우선은 오늘 오전에 11시 51분 정도였습니다. 인천 네. 부평구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불이 나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지금 초진은 완료됐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우선 대응 1단계라는 것은 한 개의 소방서가 총력 대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가장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산불과 다르게 이런 도시에서 그 영화관이라는 데가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큰 불은 좀 잡혀가는 것 같지만 그 사실 사망자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다 연기의 질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아마 지금 현장에서 소방대원분들이 인명을 탐색하거나 혹시 그 어디 그 고립돼 있는 이런 그 사람이 있는지 여부 이런 거에 아마 전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지금 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직 인명이나 재산 피해 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예,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천만다행이지만 네.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예, 조금 더 확인을 그 건물 해봐야 규모가 꽤 있고 층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고립돼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철저히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초진은 완료가 됐고 소방당국에서도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네. 말을 했습니다. 잠시 후 또 1시간 뒤에는 2차 브리핑을 할 예정이니까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산불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금 대전, 충남 홍성 상황부터 짚어볼 텐데요. 산불 3단계가 발령이 된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이제 3단계라는 것은 현행으로서 가장 높은, 가장 위험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피해 예상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인 경우에 이제 발령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와서 이게 100헥타르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엄청난 그 초대형 산불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산림청이나 관계기관에서도 3단계보다 더 높은 초대형 산불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이 어제 오전 11시쯤 발생을 했잖아요. 네네. 아직 진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후 1시 기준으로 73% 정도 진화가 된 상황이고 완전까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아무래도 강풍 기본적으로 산불이라는 것이 진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산림이라는 게 사실 헬기 아니면 현실적인 대안이 별로 없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또 진압을 헬기를 이용해서 하기도 어렵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빨리 진화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설사 큰 불을 잡았다 하더라도 또 숨어 있는 불이 굉장히 많습니다. 풀뿌리라든지 나무 그루터기라든지 이런 곳에 숨어 있는 불이 언제 또 다시 재발하고 확대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적인 건조함도 있고요.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헬기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산불이 나게 된다면 헬기를 배치하는 경우도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지금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 그다음에 그 소방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다 합쳐서 약 한 77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77대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압하는 그런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헬기는 그저 한 30여 대 정도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소형이라 네. 좀 효율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보완도 추가적인 확보도 필요하겠고요. 네. 산림청이나 소방청에서도 아마 머리를 써서 짜내서 효율적으로 배치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어느 한두 곳에서만 이게 산불이 났으면 뭐 총동원해서 하는 것이 좀 용이하겠지만 너무나 여러 곳에서 지금 산불이 나기 때문에 네. 그런 그 많지 않은 헬기를 총동원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상당한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헬기다 그런 게 많이 네. 필요하긴 한데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보완 대책이 좀 지금 필요할까요? 헬기가 가장 그 한 번에 동시에 물을 이렇게 담아다가 뿌릴 수 있는 게
8톤 정도고요. 네. 그 다음으로 좀 큰 것이 이제 한 3톤 정도고요. 요 정도 이상을 그래도 한 번에 확 때려봐야 이게 진압이 되는데 네. 상당수의 기종들이 뭐 1톤, 그러니까 만 리터 이상이죠. 예, 1톤 이하의 그런 그 물밖에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일몰 전에는 완진 진화를 완료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가 오전 11시 기준으로도 73%였는데 오후 1시 기준으로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지금 같은 속도라면 완진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사실 뭐 빠를수록 좋겠죠. 네. 근데 야간에는 또 더더욱 헬기로 인한 게 뭐 송전탑이라든지 어떤 여건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큰 불은 어두움이 오기 전에 반드시 잡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제 입장에서도 올 해가 있는 시간 내에 네. 큰 불이 잡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인왕산에서도 산불이 났었거든요. 네. 근데 25시간 만에 완진이 됐다라는 네.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예. 이 내용도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심지이기 네. 때문에 산림이 다른 그 시도에 비해서 좀 작은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더 많은 어떤 감시의 눈도 있고 있을 텐데 불이 났다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뭐 강원도나 어떤 경북 이런 산간 지역에서만 산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서도 이런 산불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 도심 지역에서도 산불이라는 것은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무시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전국에서 보면은 산불이 발생한 네. 곳만 34곳이거든요. 예. 현재까지도 진화되지 못한 곳도 여러 곳인데 하루 만에 이렇게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뭐 하루에 산불이 한두 건 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예. 365일로 나누게 되면요. 그렇지만 지금 계절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식목일 또는 한식이라고 네. 하는데요. 요때 전후에서 우리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이 굉장히 건조하고요. 그 국지적인 돌풍도 많이 불고 있고요. 더더욱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이나 이쪽 강원도, 경북 이쪽 지역으로 해서 강우량이 굉장히 적고 네. 그다음에 날씨는 또 일반적인 봄 날씨보다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있던 수분조차도 다 증발을 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발생이 되기도 쉽고 또 나면 확산도 굉장히 좋은 참 불행한 소리지만 그런 여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날씨도 이례적으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네. 있고 저희도 보도로도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하다, 산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산불의 경우에도 참 안타까운 게 실화나 방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자연 발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예, 이 뭐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봐야 네. 나오겠지만요. 대부분의 산불이라는 것이 뭐 거의 7, 80% 이상이요. 실화나 방화에 의한 것이고요. 예. 이번 화재 같은 경우 제가 쭉 자료를 보고 검토해보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자연 발화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자연 발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벼락이라든지요. 또는 주로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속적인 바람에 의해서 나무끼리 이렇게 오랫동안 비벼져서 나는 경우라든지 또는 뭐 퇴비 같은 곳에서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 35건의 화재는 뭐 조심스럽겠지만 자연 발화에 의한 것은 뭐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건 보통 한두 건 이렇게 나는데 34건이다 이렇게 네. 들으니까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결국에 한 사람의 실수나 고의로 또 소중한 뭔가 살림이나 여러 가지들이 잿더미가 되는 셈인데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해서 나왔을 때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의 정서도 그 소중한 살림을 태운 실화든 방화든 네. 엄정한 그 처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강화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거든요. 예. 암만 방화범이나 실화범의 형량을 늘린다 하더라도 어떤 큰 효과는 없고요. 오히려 그보다는 이런 산불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유발 어떤 행위들, 뭐 등산을 하고 산림에 들어갈 때 뭐 화기를 소지한다거나 또는 뭐 그 불법 소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그러한 위험한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뭐 징역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또 그런 그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오히려 더 효과적인 대안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조그마한 행위에서도 큰 불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모든 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역시 대기가 매우 건조하거든요. 예, 오늘도 좀 그렇습니다. 산불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도 그렇고요. 여기 조금 이제 한식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뭐 내일 모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도 이 식목일이 뭐 나무 키우는 날 아닙니까? 신고요. 그날 전후로 해서 그 성묘객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간 더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요. 산에 갈 때는 하여튼 뭐 절대 화기는 아예 없는 것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관계기관에서도 아마 이 기간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식목일을 앞두고 또 한식이나 네. 이럴 때는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는데 매년 이렇게 왜 반복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 이와 관련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해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 요즘 시기가 산불에 아주 가장 취약한 시기죠. 네. 그렇게 많은 뭐 과거에 몇 년 전에도 뭐 여러 번의 그 대형 산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근래에 와서 조금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다간 어떤 다양한 그 화재 진압의 어떤 대응책들도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헬기를 더 확보한다든지 또는 그 임도라고 하죠. 임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임도가요 산에 있는 도로죠. 그래서 이게 평상시 살림을 가꾸는 데도 필요하지만 화재 시에 어떤 그 차량이나 펌프나 이런 동력을 이용해서 진압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더 종합적으로 좀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속보로도 전해드렸던 인천 부평구 관련해서 네. 상가 불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브리핑에서도 초진은 완료됐고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네. 교수님께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공간 내부에서 어떻게 불이 발생하는지 그 이유도 궁금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일반 건물에서는 가장 큰 원인이 전기적인 요인이 가장 크고요. 그건 뭐냐면 전기적인 요인이라는 거는 사람도 힘들면 열이 나죠. 예, 그렇죠.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역시 전기라고 하는 것도 흘러가기 힘들면 열이 발생이 되고 네. 스파크가 튀거나 그래서 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기가 흘러가기 힘든 여건이라는 건 뭐냐면 콘센트에다가 과도하게 콘센트를 꽂는다든지 전선의 이음이 그 부실하든지 또는 그 전기 기구의 어떤 그 흐름이 원만하지 못하게 전기선 전선이라는 게 꼬여 있거나 무거운 게 눌려져 있거나 접속 부위가 완벽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전기 화재로 유발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런 다중이 많이 모이는 이런 영화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뭐 화재가 났을 때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대피거든요. 사람이 안 죽는 게 제일 중요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영화관에 가시든 이런 다중이 이런 이용하는 시설에 갔을 경우에는 단 10초 또는 20초만이라도 내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하면 좋을 것인가를 한 10초만이라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이 나면은 먼저 당황을 하기 때문에 네.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습니다. 10초, 20초라도 이런 상황이 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미리미리 좀 미리 한번 생각해 생각을 보실 해보는 게 필요가 좋다 있죠. 이런 예.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럼 궁금한 게 전기로 인한 이렇게 실내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런 뭐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거를 타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는요. 요즘엔 뭐 피난정용 엘리베이터도 초고층 건물에는 이제 극히 일부 적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엘리베이터는 화재 시에는 타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비상용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네. 비상시에 쓰는 거는 맞습니다만 비상시에 일반인이 타는 것이 아니고 소방대원들이 그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데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또는 사람을 구출하거나 화재 진압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절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계단을 이용해서 피난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불 상황 그리고 인천 부평 화재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